자, 유전자는 어디 놓여있어? 유전자. 자, 멘델 유전 배울 때 우리 둥글게끔을 결정해주는 대립유전이고 주름지게를 결정해주는 대립유전 정보. 걔네들을 우리가 순종 형태로 표현할 때 이렇게 R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하나 R은 당연히 체세포 조합이니까 하나 R은 아빠한테 받고 하나 R은 엄마한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R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유전자예요. 유전자. 둥글게를 결정해준 유전자를 아빠한테도 받고 엄마한테도 각각 받고. 그지? 그래서 동일한 유전인자를 받았을 경우에 우린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했었죠. 이런 형태처럼 사람의 형질에 대한 것들도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전에 우리가 처음에 유전에 관련된 여러 용어를 설명을 할 때 유전 용어들 다 그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런 유전 정보를 우리가 사람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자. 사람은 보통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44개는 22번까지는 총 어떤 염색체야? 상동. 그치, 상동이지. 아빠와 엄마한테 각각 받았기 때문에 상동이야. 상동이긴 해. 근데 상동 상태로 있지만 성별을 결정해주는 것과는 많지는 않은 남녀 다 공통으로 그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그런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 그래서 그걸 우린 상염색체라고 하지. 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성별을 결정하는 것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유전 정보들이 1번부터 22번까지 해당하는 쌍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44개까지가 있고 여자는 X와 X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맞죠? 네. 남자는 X와 그치 X와 Y를 갖고 있어. 그럼 여기서 알다시피 남자만 Y 염색체를 가지네. 그치?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 자식, 자 아빠랑 엄마가 결혼했어. 생각을 할 것.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남자라는 자식이 태어났다. 그 남자라고 하는 성별을 결정해주는 건 누구에 의해서 남자라는 성별이 결정된 거야? 자, 질문이 너무 어렵나? 자, 생각을 해보자. 자, 남자 자식이 태어났어. 그러면 그 남자는 지금 현재 Y 염색체를 가진다는 거지. 네. 그치? 그럼 이 Y 염색체는 아빠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야? 아빠가. 그치? 왜? Y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으니. 그치? Y를 갖고 있는 정보는 아빠에게만 받았어. 맞지? 자, 나머지 이 X 염색체는 누가 준 거야? 아들이라는 이 자식의 X 염색체는 누가 준 거야? 둘 다. 한꺼번에 아빠가 X와 Y를 같이 줄 수 있어? 아니. 못 주지. 엄마가. 하나만 주지. 그지? 아빠가 무조건 Y를 줘야지만 남자 자식이 결정돼. 그지? 아빠가 무조건 Y를 줘서 남자 자식이 결정이 된 거고 이건 100%야. 모든 문제를 풀 때. 자, 아빠가 Y를 줬기 때문에 남자 자식이 결정이 되는데 나머지 X 염색체는 100% 엄마가 준 거죠. 네. 그쵸? 오케이? 그런 형태를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염색체 위에 놓여져 있다고 했었어. 근데 그런 유전 정보가 유독 상염색체에 다 놓여있는 게 아니라 성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유전 정보가 있어. 네. 그러면 그 유전 정보가 만약 성염색체 위에만 놓여있다면 네. 그러면 어떨까? 남녀에 따른 형질 발현의 빈도 차이가 어떨까를 생각해보자는 거야. 자, 성염색체 위에 성염색체가 두 개가 있잖아. X 또는 Y. 그치? 성염색체 위에만 놓여있는 유전자야. 네. 그런 유전자의 형질 발현을 먼저 얘기할 거야. 오케이? 네. Y 염색체 위에만 그 유전 정보가 놓여있다라고 해봐. 네. Y 염색체 위에만 그 유전 정보가 놓여있어. 오케이? 아빠가 그런 형질을 갖고 있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 Y 유전자를 그대로 자식 아들에게 가네? 네. 그지? 그리고 이 자식이 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여기서 또 아들이 태어났어. 이 아들 누가 결정해준다고? 이 아들 누가 결정해준다고? 아들이라고 하는 건 Y 염색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남자 자식이 되는 거지. 네. Y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에서 누구밖에 없어? 아빠가 Y 얘를 줘서 그래. 네. 근데 아빠가 희한하게 그 Y 염색체 위에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어. 네. 그래서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러면 이 아빠도 그런 형질을 갖고 있고 이 자식도 그런 자식을 갖고 있고 그런 형질을 갖고 있고 여기서 태어난 아들도 그 형질을 갖고 있지. 네. 그럼 Y를 따라 유전되는 형태들은 누구에게만 발현되는 거야?
아들들에게만 발현되겠지. 네. 그 형질은 여자에게 발현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유전자가 어디 위에 놓여있다고? Y 염색체 위에만 놓여있다면 위에 놓여있는 유전 형질이라면 그게 뭐가 있냐면 귀 안에 털이 과다해서 네. 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자 뭔가 이게 이렇게 머리 따는 거 알죠 우리? 머리가 따진 것처럼 막 뭔가 열심히 브렛나루가 따진 줄 알았더니 가까이서 봤더니 브렛나루가 아니라 귀 안에 있던 털들이 길어져가지고 그게 딴 거야. 몇 cm까지 땄지 이게 나온 거야. 우리 한국 사람 아니야? 상상했어. 우리 한국 사람 아니고 자 외국 걔네들 그 몽골이나 그쪽 계열들이에요. 그쪽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귀에 털이 과다해서 물론 이제 뭐 레이저로 이렇게 제모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소리 듣는 거에 하등 지장이 없어.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그런 형질이 Y 염색체 위에 있다 보니까 자식이 그대로 간 거야. 그런 증상을 우리는 귀 속 털 과다증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아빠로부터 아들들에게만 나타나는 거고요. Y 염색체 위에 그 유전자가 놓여 있어서 Y 염색체를 따라서 유전되는 그런 유전을 무슨 유전이라 하냐면 지금 책에는 한 장 넘겨봐. 반성 유전만 나와 있는데 반성 유전의 다른 예시로 한성 유전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Y 염색체를 따라 유전되는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얘는 한성 유전이라고 해. 책에 주로 배우는 건 반성 유전인데 귀 속 털 과다증은 한성 유전이야. 아래다 써줘봐. 반성 유전이 아니라 한쪽 성을 따라간다 해서 한성 유전. 여기서 반성 유전 나와 있는데 얘는 X 염색체 위 유전이거든요. X 염색체 위 유전인데 거기에 여기 빈 공간에다가 한성 유전이라고 해서 귀 속 털 과다증이라고 적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니까 어때요? 남자로부터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라 성염색체 위에 그 유전자가 놓여있다라고 하면 남녀 성별에 따라서 발현 빈도가 다르겠죠. 여자한테는 절대 그 형질이 안 나타나. 남자에게만 나타나. 그지? 그러니까 성염색체 위에 그 유전자가 놓여있는 경우는 남녀에 따른 발현 빈도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남녀에 따른 발현 빈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성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반성유전입니다. 얘는 한성이었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반성유전. 자, 반성유전은 반쪽성을 따라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반성유전은 어디 위에 놓여있는 유전자냐면 X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유전 정보예요. 자, X염색체 위에 그 유전 정보가 놓여있어. 그 유전자가 놓여있는데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X염색체 위에 놓여 있으면서 그 유전 형질이 그 정상적이지 않은 약간 특별한 유전적인 형태가 열성으로 유전되는 형태들로 얘가 많이 나와. 자, 우리 열성 유전이 뭐고 우성 유전이 뭔지를 인지를 하고 가야 돼. 내가 아연이한테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볼 거냐면 우리가 그 식물의 유전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표현형이 뭐였어? 표현형. 겉으로 나타난 걸 그대로 읽어준 거지. 콩깍지를 까서 열어봤더니 둥근 모양의 만두가 있었어. 그치?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 그대로 읽어준 게 표현형이지. 자, 그러면 어떤 유전자형인지 모르지만 둥근 만두 둘을 결혼을 시켰더니 그럴 경우 항상 100% 둥근 것만 나올까? 우리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둥근 안두랑 결혼을 시켰어. 언제든 all, everybody 항상 100% 둥근 안두만 나온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잡종이라서. 맞아요. 잡종의 유전자형을 갖는 둥근 안두의 경우는 봐봐. 잡종의 유전자형을 갖는 둥근 안두 같은 경우는 모두 나올 수 있어. 몇 대 몇으로? 둥근 것만 나오나? 1대1. 이렇게요. R. 소문자. 이렇게요. 이거 형질 뭐야? 표현형 뭐야? 표현형. 둥근 거야, 주름진 거야? 그래, 주름진 거야. 봐봐. 우리가 유전을 열심히 잘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이 집 자식 맞다고 했었지. 이 집 자식 맞는데 이 집 자식 엄마 아빠들 밑에서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를 안 닮았거든 주름진 거. 네. 그치? 그니까 특히 남성네들이 열심히 이 유전을 공부를 해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왜냐면 너도 둥글 거고 나도 둥근 건데 내 새끼는 둥글지 않은 주름지게 나왔네? 뭐야 너 바람 핀겨? 이래버린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 집 자식 맞다고. 네. 그치? 왜? 이 주름진 성질이 주름진 유전자가 무슨 성질이야? 우성이야 열성이야? 둥근 게 우성이야? 주름진 게 우성이야? 둥근. 둥근 게 우성이고 이때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은 엄마 아빠를 안 닮은 형질이 갑툭튀로 나왔어. 이 갑툭튀로 나온 형질이 어떤 형질이야? 그래 갑툭튀로 나온 형질이 얘가 열성 형질인 거야. 오케이? 열성 유전자. 그러니까 우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대문자를 둥근계를 결정해주는 것과 네. 소문자를 주름지게를 결정해주는 것이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얘는 열성, 얘는 우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네. 자, 이걸 뭐로? 사람의 유전으로 가서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의 유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어떻게? 만약에 엄마 아빠의 표현형이 생명이 아닌 정상이었어. 네. 엄마 아빠가 정상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엄마 아빠를 안 닮은 생명 자식이 태어났어. 네. 생명은 뭐냐면 적색과 녹색이 섞여 있을 때 색 구분을 못하는 증상을 말해. 네. 적색과 녹색이 섞여 있는데 적색, 녹색 색 구분이 안 돼요. 네. 똑같은 색깔로 인지를 해요. 네. 신호등 판단 안 돼요. 네.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면 조금 비싼 고도한 어떤 특정 생명에 대한 걸 조금 덜 나타나게 해주는 안경, 렌즈를 끼고 운전을 해야 돼요. 아, 네. 오케이? 그리고 또 화학과 관련된 시약 그런 그 국가 자격증 시험 못 봐요. 네. 화학은 굉장히 많은 검출 지시약의 색 변화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하잖아. 네. 근데 그게 안 되겠지.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데 누가 적색이고 누가 녹색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네. 그치? 그래서 정록생명의 자식이 태어났어. 자, 우린 이걸 보고서 뭘 판단할 수 있냐? 정상, 생명에 대해서 정상인 표현형과 생명인 표현형은 둘의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지. 네.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갑툭튀 자식이 태어났어. 누가 열성이야? 정상이 열성 형질인 거야? 생명이 열성 형질인 거야? 생명이었어. 그래! 갑툭튀가 열성 형질이야. 갑툭튀가 열성 형질이야. 생명이 열성 형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상 표현형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성이고 생명이 열성인 거야. 되겠어? 오케이? 자, 이것만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없어.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자, 이거는 이렇게 열성인데, 이건 이렇게 열성인데, 자, 어떻게 될 수 있는데, 봐봐. 엄마는 정상인데 생명인 자식이 태어난 이유는, 그지? 엄마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자식을 태어났어. 여기서 또 하나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남자 자식이 태어난 거야. 근데 그 남자 자식은 정상이야.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자식이 태어났는데 여기 딸내미는 정상이야. 네. 오케이? 자, 아들이 봐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들은 생명이고 하나들은 정상인 이유는 성별에 따라서 뭔가가 다르다는 거잖아. 네. 그치? 이거 왜 그런가 하니 엄마가 X 염색체를 2개를 갖고 있는 여자겠지. 네. 근데 X 염색체 위에 생명 유전자냐 정상 유전자냐 이게 놓여있을 건데 네. 하나는 정상을 결정해준 유전자가 놓여있는 X 염색체고 네. 하나는 생명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놓여있는 X 염색체였던 거야.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정상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네. 이렇게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 얘가 열성 유전, 얘는 우성 유전. 네. 그치? 그래서 자, 이 엄마가 어떤 형태로 갖고 있었냐면 잡종으로 갖고 있었던 거야. 정상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생명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빠로부터 Y 염색체를 물려받았어. 얘가 남자니까 Y를 물려받았어. Y를. 그럼 나머지 X 염색체를 엄마가 주겠잖아. 네. 그치? 또 이 자식의 Y 염색체도 마찬가지.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어. Y를. 그치? 그럼 엄마로부터 X를 물려받겠지. 네. 오케이? 근데 이 자식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2개 중에 하필이면 이 생명 유전자를 가지는 얘를 물려받은 거고. 그래서 생명으로 표현된 거고. 돼요?
이 자식은 아빠로부터 Y를 물려받았는데 네. 둘 중에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의 염색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온 거야. 네. 할 수 있겠어? 네. 오케이? 그니까 자 봐봐. 잡종임이 확실한 엄마의 네. 잡종임이 확실한 엄마의 표현형은 정상이잖아. 네. 그치?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생명일 수도 있고 또 뭐 생명이 아닐 수도 있고 그쵸? 남녀에 따른 성별에 따라 이렇게 표현형이 다 다르네요. 네. 그리고 생명은 지금 어떤 형태로 유전되는 거다? 정상에 대해서는 열성으로. 생명 유전자가 열성으로 유전되는 형태다라고. 네. 그리고 남녀에 따른 발현 빈도가 다르죠. 네. 되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제가 봐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X, 왜냐면 이렇게 한글로 다 쓰기 귀찮으니까. 네. 하나는 정상이면 아무것도 표시 안 할 거고 열성 유전 인자나 특별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표시할 거야.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생명이니까 아빠로부터 Y를 물려받았는데 엄마로부터는 얘를 물려받은 거야. 잉? 네. 그지? X 프라임 또는 X 다시. 그냥 얘는 정상이니까 아빠로부터 Y를 물려받았는데 엄마 둘 중에 얘를 물려받았어. X.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이 여자는 이 딸은 그지? 이 딸은 아빠한테는 둘 중에 자 아빠와 엄마로부터 하나하나씩 물려받아서 X 염색체 2개를 갖는 거잖아. 네. 아빠 엄마로부터 하나하나씩 물려받아서 X 하나 받고 또 X 하나 받았잖아. 네.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총 몇 종류 있을까?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아빠한테 X를 무조건 하나는 물려받았겠지. 네. 그지? 아빠한테 X를 하나를 물려받았는데 엄마한테 이 정상적인 X를 물려받아서 이런 유전자를 갖는 자식일 수도 있고 네. 아빠한테 X를 물려받고 네. X 프라임을 물려받아서 이런 유전자를 갖는 딸일 수도 있지. 네. 이렇게 있다 하고 하더라도 표현형은 정상으로 나온다고요? 네. 왜? 정상이 생명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네. 돼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봐봐. 그러면 봐봐. X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놓여있다라고 할 때 X 염색체 위에 그 형질을 결정해주는 유전 정보가 놓여있다라고 할 때 남자는 아빠한테 Y를 받았어. 엄마한테 정상 유전자를 받으면 정상으로 나타나지. 그지? 네. 남자는 Y를 아빠한테 물려받았어. 네. 엄마한테 X 프라임 생명 유전자를 받으면 바로 생명으로 표현되지. 네. 그지? 근데 여자는 어때? 아빠, 엄마 두 분 중에 두 개가 다 X를 받아야 딸이 결정되잖아. 여자가 결정되잖아. 네. 그치? 엄마한테 X를 받았어. 아빠한테 X를 받아도 정상. 네.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한테는 X를 받았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X 프라임을 물려받았어. 네. 그래도 얘가 생명 유전자잖아? 네. 얘는 정상이잖아? 네. 근데 정상이 생명에 대해서 우성이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돼? 정상이야, 생명이야, 표현형이. 생명이야? 생명 유전자 하나만 갖고 있고 정상 유전자가 있는데? 얘 이거랑 똑같은데? 둥글고 주름지고 어떻게 표현돼? 둥근 안도랑 주름진 안도를 각각 갖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돼요? 둥근 안도랑 주름진 안도를 각각 갖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돼요? 어떤 안도예요? 두 번. 네! 왜? 둥글게 주름진 것에서 우성이라서 표현되기는 둥글게 표현됐죠? 네. 정상인 유전자와 생명인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돼요? 정상의 생명보다 우성이니까 어떻게 표현돼요? 정상. 이 둘은 정상이야. 이렇게는 정상으로 표현돼. 남자는 이렇게 하나일 경우만 정상으로 표현되고 네. 여자는 이런 유전자형도 정상. 네. 이런 유전자형도 정상이야. 네. 오로지 생명으로 표현되려면 어떻게 있어야 여자는 생명으로 표현되는 거야. 아빠한테도 생명 유전자를 받고 네. 엄마한테도 생명 유전자를 받아야지만 생명으로 표현돼. 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만 여자는 생명으로 보여. 네. 그럼 봐봐. 세 가지의 유전자형의 경우 수에서 얘일 때는 정상이야.
네. 이럴 때면 생명이야. 네. 이 둘 중에 얘는 정상, 얘는 생명이야. 그지? 그럼 남자가 생명이 발현되는 빈도가 더 높겠냐? 여자가 생명으로 발현되는 빈도가 더 높겠냐? 여자. 여자가? 너무 안쓰럽다, 아연아. 아연아! 남자요. 왜 남자냐? 여자가 아니니까? 생명으로 나타나는 발현 빈도는 남자가 더 많을까? 여자가 더 많을까? 생명으로 표현되는 발현 빈도는 여자가 더 많을까? 남자가 더 많을까? 남자요. 왜? 왜 남자야? 왜 남자가 더 많아? Why? 왜 그래? 남자는 유전자가 X염색체가 하나야.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네. 생명을 결정해주는 X염색체가 남자 자체 몸 안에 하나 있어. 네. 성염색체 X, Y 둘 중에 X에만 생명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X염색이 단 하나야. 네. 그러니까 X염색체 하나를 받자마자 그 X염색체 하나에 의한 효과가 바로 나타나. 정상이면 정상에 대한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X를 받았다면 그럼 생명에 대한 게 바로 나타나. 네. 근데 여자는 X염색체가 두 개잖아. 그리고 정상과 생명에 대해서 우열관계가 명확하니 하잖아. 그지? 반드시 생명으로 여자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생명으로 여자가 태어나려면 아빠한테도 생명 유전자를 갖는 X 받고 엄마한테도 생명 유전자를 받는 X를 받았을 때만 나타나. 네. 오케이? 두 분으로부터 각각 다 생명 유전자를 받아야지만 생명으로 표현돼 여자는. 네. 오케이? 둘 중에 두 개의 X염색체를 갖고 있는 게 딸인데 여잔데 엄마 아빠 각각에서 생명 유전자를 갖는 X를 받았을 때만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보인돼 버려서 잡종처럼 돼 버려서 우열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타나. 그치? 얘는 보인자니까. 그래서 얘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잡종과 똑같이 표현되는 건데 얘를 굳이 콕 집어서 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해. 돼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네. 준비를 하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맨날 유전 들어갈 때랑 또 달라. 분리법칙하고 우열법칙하고 독립법칙 할 때랑 또 달라. 이거 성염색체 위 유전을 뭔가를 해야 상을 가는데 X염색체 위 유전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반성 유전이라 한다고. X염색체 위 유전은 반성 유전. 반성 유전이면서 우열관계에 따라서 유전되는 형태인데 열성 유전이야. 생명 유전. 네. 생명. 그지? 열성으로 유전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훨씬 발현 빈도가 많아. 네. 하나만 받아버리면 바로 그 표현형이 나타나니까. 네. 남자가 발현 빈도가 훨씬 많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혈우병은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인자 8번이 결핍돼서 그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중에 혈액 응고인자 8번이 선천적인 유전의 결함에 의해서 네. 오케이? 그것들 때문에 뭐가 출혈만 생겨도 코피만 터져도 그게 지혈이 안 돼서 큰 병으로 갈 수 있어. 네. 오케이? 혈우병도 X염색체 위 열성 유전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혈우병 갖고 있으면 X 프라임 정상이면 이렇게. 네. 얘는 혈우병 남자, 정상 남자. 자, 혈우병 여자. 엄마 아빠로부터 혈우병 유전자를 각각 받은 경우. 네. 이거는 정상 표현형. 왜냐면 얘도 똑같이 열성 유전이니까. 네. 정상 유전자가 있고 혈우병 유전자가 있는데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럴 경우도 정상. 근데 여기 생명과 다르게 추가된 건 여자 생명은 태어나. 네. 여자 생명은 태어나. 네. 근데 엄마 뱃속에서 X 프라임, 혈우병 유전자 각각 두 개를 다 같이 받은 경우에 엄마 뱃속에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 죽어버려. 엄마 뱃속에서 이미 유산돼 버려. 열성 치사 유전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혈우병을 가지는 여자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 엄마 뱃속에서 이미 유산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라도 누가 혈우병 같은 경우는 남자에게만 발현되어 있는 거잖아. 네. 여자는 없잖아. 여자 사람은. 네. 그치? 혈우병은 남자에게만 표현돼서 나타나니까 남자에게만 그 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자는 안 나타나잖아. 네. 그치? 그래서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의 특징은 성염색체 위에 그걸 결정해주는 무성유전이든 열성유전이든 놓여있기 때문에 네. 남녀에 따른 형질 발현의 빈도 차이가 있어요. 네. 남녀에 따른 형질 발현의 빈도차가 존재합니다. 이게 남녀 성염색체 위 유전의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아래에 6번 있죠. 6번 한번 손을 한번 대봅시다. 남녀 형질 발현의 빈도 차이가 있다.